여러분, 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하셨어요? 가족들과 케이크 드셨을 수도 있고 연인과 데이트 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200억 달러를 썼습니다. 한화로 약 28조 원이에요. 그것도 SEC 공시 하나 없이 슬쩍 통과시켰어요. 역대 최대 규모 인수인데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현재 엔비디아 주가 187달러,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택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역대급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오늘은 이 거래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2026년 AI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속전속보 TV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거래가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엔비디아가 AI 칩 스타트업 그룹과 200억 달러 규모의 비독점 라이선싱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록이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9월 펀딩 라운드에서 69억 달러로 평가받았던 회사예요. 그런데 불과 3달 만에 200억 달러짜리 딜이 성사됐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첫째, SEC 공시가 없었습니다. 200억 달러면은 엔비디아 역사상 최대 규모 인수예요. 보통 이 정도 규모면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 했어요. 둘째, 크리스마스 이브를 택했습니다. 왜 하필 모두가 쉬는 날이었을까요? 시장의 주목을 피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CNBC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대 최대 인수인데 공시도 없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슬쩍 통과시켰다. 좀 이상하다. 마치 시험 기간에 부모님 몰래 게임기 사는 것과 비슷해요. 들키기 싫으니까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물론 엔비디아가 뭔가를 숨기려 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묘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룹의 창업자 조나단 로스는 주말에 링크드인에 글을 올렸어요. 엔비디아의 최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 합류한다고요. 그의 표정에서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추론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다음 섹션에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AI에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훈련과 추론. 훈련은 AI 모델을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마치 수능 준비하는 것처럼요. 엄청난 데이터를 넣고 패턴을 학습시키고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이 과정에 엔비디아 GPU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런데 추론은 다릅니다. 추론은 학습된 모델을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예요. 여러분이 챗GPT에 질문하면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게 추론이에요. 실제로 AI를 돌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추론 비용이 훈련 비용의 15배예요. 모델의 전체 수명 동안 계산했을 때요. 훈련은 한 번 하면 끝이지만 추론은 사용자가 쓸 때마다 계속 일어나거든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훈련은 요리사가 레시피를 개발하는 거예요. 한번 개발하면 끝이죠. 하지만 추론은 그 레시피로 매일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손님이 올 때마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만들어야 해요. 지금까지 엔비디아 GPU는 훈련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론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모두가 AI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록의 LPU라는 칩은 바로 이 추론에 특화된 기술이에요.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GPU를 추론용으로 개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록의 기술을 가져온 거예요. CNBC 기고자로 토니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그록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포획한 거예요. 전체 회사를 사는 규제 마찰 없이요. 이게 이 거래의 진짜 의미입니다. 미래의 추론 붐에 대비하는 포석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거래는 방어적인 건가요? 공격적인 건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엔비디아가 경쟁을 두려워해서 그록을 흡수한 거다. 그록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손 쓴 거다.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봐요. 이건 공격적인 확장이다. 추론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록의 창업자 조나단 로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구글에서 일할 때 20% 시간 동안 TPU의 원형을 만든 사람이에요. TPU가 뭐냐면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칩이에요. 엔비디아 GPU의 대항마로 만든 거죠. 로스는 10년 전에 이미 추론 병목이 올 거라는 걸 예견했어요. 그래서 그록을 창업한 거고요. 엔비디아는 바로 그 사람의 기술을 가져온 겁니다. 마치 삼성이 경쟁사의 핵심 기술자를 데려오는 것과 비슷해요. 기술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비전을 가진 사람까지 데려오는 거죠. 전 법무부 반독점 국장 조나단 카네어는 경고했어요. 이게 적신호를 올린다. 비독점 라이선싱이라고 하지만 결국 경쟁을 제거하고 핵심 인력을 빼가는 거다. 규제 당국이 이 거래를 어떻게 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엔비디아가 미래를 위해 큰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엔비디아만의 것이 아닙니다. 맥세븐 전체가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맥세븐이라고 들어보셨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미국 증시를 이끄는 7개의 거인들이에요. 그런데 2025년 이 맥세븐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CNBC 분석가 맥켄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맥세븐 트레이드가 쪼개졌다. 그리고 그 격차는 누가 AI 지출을 실제 마진으로 전환하고 있느냐로 결정된다. 먼저 후발주자들을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이 4개가 올해 S&P 500을 언더퍼폼했어요. 특히 아마존은 겨우 6% 상승으로 꼴찌입니다. 메타는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올린 후 3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겪었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수백억 달러를 AI 인재에 쏟아부었고
6개월 동안 AI 부서를 4번이나 재편했는데요. 여전히 명확한 성과가 없습니다. 승자들은 다릅니다. 알파벳은 풀스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칩, 클라우드, 유통, AI 모델 제미나이까지 주가가 66% 올랐고 마진도 확대됐습니다. 엔비디아는요, AI 칩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총 마진이 75% 중반대입니다. 다른 모든 회사의 자본 지출이 곧 엔비디아의 매출이에요. 마치 골드러시 때 금캐는 사람보다 곡괭이 파는 사람이 돈 번 것처럼요. AI 열풍에서 진짜 돈 버는 건 AI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를 만들 도구를 파는 엔비디아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격차가 2026년에도 계속될까요? 잠깐 아마존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올해 겨우 6%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전망이 나왔어요. CNBC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헤드라인이 이래요. 아마존 주식이 내년에 50% 오를 수 있다. 50%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왜 이런 전망이 나왔을까요? 톰 모니카 리서치의 최고 투자 책임자 크리스 버세이스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아마존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소매 회사, 클라우드 회사, 아니면 디지털 광고 회사. 사실 다 맞아요. 하지만 진짜 돈을 버는 곳은 AWS입니다. 현금 흐름의 가장 큰 동력이에요. 여기서 AI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존은 AI를 AWS 내부 생산성 향상에 쓸 거예요. 현금 흐름 전망을 개선하고 마진을 높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쇼핑 쪽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자, 아마존에 루퍼스라는 AI 쇼핑 도우미가 있어요. 초기 데이터를 보면 루퍼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한다고 해요. 이건 꽤 긍정적인 신호예요. 마치 백화점에 친절한 점원이 있으면은 매출이 오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AI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마존이 진짜 AI 회사로 인정받으려면은 외부의 AI 제품을 더 많이 팔아야 해요. 트레이니엄, 인퍼렌시아 같은 자체 AI 칩이 얼마나 팔리느냐가 관건입니다. 크리스 버세이스는 아마존 분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어요. 분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각 사업 영역에서 성장할 여지가 훨씬 많다. 여러분은 아마존을 어떻게 보세요? AI 시대에 숨겨진 강자일까요? 아니면 뒤처지는 공룡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셨을 거예요. 엔비디아 그룹 인수, 맥세븐 분열, 아마존 전망. 정보가 너무 많죠? 혼자서 이 모든 걸 소화하고 투자 판단까지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수십 개의 뉴스와 분석을 읽어요.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골라내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속전속고TV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실시간으로 시장 뉴스를 공유하고 전문가 분석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복잡한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있습니다. 무료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세요. 함께 공부하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2026년 전망을 더 깊이 파볼게요. 2026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CNBC에 출연한 톰이라는 전문가가 흥미로운 전망을 내놨어요. 2026년에는 더 비둘기파적인 연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비둘기파적인 연준이 기업 신뢰 회복을 허용할 것이다. 자, 비둘기파란 뭐냐면 금리를 낮추는 쪽을 선호하는 입장이에요. 반대는 매파고요. 금리를 올리는 쪽이죠. 연준이 비둘기파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ISM 지수가 50 이상으로 회복될 거래요. ISM 지수가 50 이상이면은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섹터가 좋아질까요? 산업재, 에너지, 기초소재. 이 세 그룹이 2025년보다 2026년에 더 잘할 거라고 해요.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금융 서비스도 순풍을 받을 거래요. 왜냐하면 금융 서비스 회사들이 AI의 큰 수혜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인수합병 시장이 뜨거워질 거예요. 크리스 버세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엔비디아의 그룹 인수 같은 움직임이 2026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대형 기술 기업들이 대차 대조표를 활용해서 기술적 격차를 메우고 있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이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드만삭스 주주라면 기분이 좋을 거래요.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은 투자 은행들이 돈을 벌거든요. 마치 이사철에 이사업체가 바빠지는 것처럼요. 기업들이 합치고 쪼개지면 중간에서 수수료 받는 투자 은행들이 웃는 겁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2026년을 대비하고 계신가요? 자, CNBC에서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내년 가장 좋아하는 기술주가 뭔가요? 크리스 버세이스의 답은요, 마벨이었습니다. 마벨이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반도체 회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벨의 칩 사업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과의 서드파티 AI 수주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크리스가 주목한 건 다른 거예요. AI 채택과 사용이 계속 성장하면 네트워크 혼잡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점진적인 용량이 온라인에 올라온다.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큰 지출은 그래서 일어나는 건데 사람들이 놓치는 큰 병목은 네트워크 연결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두가 AI 칩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진짜 병목은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도로가 막히면 소용없잖아요. AI도 마찬가지예요. 칩이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가 오가는 네트워크가 막히면은 전체 시스템이 느려져요. 메이벨과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바로 그 네트워크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예요. AI 붐에 숨겨진 수혜자인 거죠. 연말 랠리 얘기도 나왔어요. 주식 트레이더스 알마낙에 따르면 연말 일주일 전부터 새해 첫 며칠까지가 좋은 기간이래요. 왜 그럴까요? 첫째,
전문 자금 운용자들이 자신들의 승자 종목을 연말까지 좋아 보이게 만들려고 가격을 올려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둘째, 새해채는 사람들이 자산군에 새로 배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연말 랠리 기대해 볼 만할까요? 여러분, 엔비디아에 대한 좋은 얘기만 했는데요. 저 리스크도 짚어봐야겠죠. 최근 블룸버그와 CNBC가 심층 취재한 내용이 있어요. 메가스피드라는 싱가포르 회사에 대한 건데요. 핵심 의혹은 이거예요. 엔비디아 GPU가 메가스피드를 통해 중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정교한 칩이 중국으로 가는 걸 제안했어요. 그 이후로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칩 수입에 집중 지역이 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자국 밖에서 AI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엔비디아는 뭐라고 할까요? 볼 게 없다, 걱정할 게 없다. 메가스피드도 마찬가지예요. 적용 가능한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혹은 계속됩니다. 블룸버그는 메가스피드 칩이 중국으로 직접 우회된 증거는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요와 재고 사이에 불일치가 많다고 해요. 어디로 다 갔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마치 편의점 재고가 안 맞는 것과 비슷해요.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면 의심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H백 칩의 중국 수출을 다시 허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트루스 소셜 포스트에 따르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중국에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중국이 그걸 원하느냐예요. 그리고 메가스피드 같은 우회 경로가 없어지면 그동안의 의혹이 더 부각될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는 워싱턴에서 좋은 해를 보냈어요. 제한적인 규칙에서 일부가 완화됐거든요. 하지만 밀수 의혹 같은 기사들이 나오면은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영원히 독주할 수 있을까요? 경쟁자들의 움직임을 봐야 해요. 한 전문가가 흥미로운 지적을 했어요. 엔비디아 실적은 장관이었다. 매출 성장이 재가속됐고 마진도 올랐다. 하지만 경쟁의 징후들이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클라우드 전략은 아마 75% 총마진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엔비디아에서 칩을 사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우리 마진이 고객보다 높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이게 기분 좋을까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대안을 찾고 있어요. AMD를 쓰거나 구글의 TPU를 쓰거나 아마존의 트레이니엄이나 인퍼렌시아를 쓰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프랜차이즈 본사가 너무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면 가맹점들이 반발하는 것과 비슷해요. 차라리 우리가 직접 만들자 하는 거죠. 알파벳은 이미 풀스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칩부터 클라우드까지 다 자기 거예요. 그게 수직 통합의 핵심이고 그 중심에 TPU 칩이 있습니다. CNBC 기고자로 토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엔비디아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인프라 레이어에서 통합하고 있다. 하지만 훨씬 더 엄격한 규제 제약해서 모든 걸 살 수 없으니까 능력을 라이선싱하는 거다. 그룹 인수가 바로 그 전략의 일환이에요. 그래도 회사 전체를 사면은 규제에 걸리니까 기술만 라이선싱하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시도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규제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맥셉은 같은 대형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자, 오늘 많은 정보를 다뤘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투자자로서 뭘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추론 시장입니다. 훈련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추론은 이제 시작이에요. 모델의 수명 동안 훈련보다 15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이 추론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룹을 인수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둘째, 네트워크 인프라예요. 모두가 칩에만 집중하는데 진짜 병목은 네트워크일 수 있어요. 맵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회사들을 눈여겨보세요. 셋째, 맥세븐의 분화입니다. AI 지출을 마진으로 전환하는 회사와 못하는 회사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알파벳과 엔비디아는 승자, 아마존과 메타는 아직 증명이 필요해요. 넷째, 인수합병 활성화예요. 대형 기술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인수합병을 활발히 할 거예요. 투자은행 주식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관련 이슈는 계속 주시해야 해요.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밀수 의혹이 부각되면서 강화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마치 날씨를 알아야 우산을 챙기는 것처럼요. 시장의 날씨를 읽을 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엔비디아의 200억 달러 그룹 인수, 크리스마스 이브에 SEC 공시도 없이 슬쩍 통과시킨 역대급 거래였어요. 그 이면에는 추론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맥세븐이 분열되고 있어요. AI 지출을 마진으로 전환하는 회사와 못하는 회사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엔비디아가 승자로 떠오르고 있고요. 2026년에는 더 비둘기파적인 연준, 활발한 인수합병, 그리고 산업재와 금융서비스 섹터의 순풍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어요. 엔비디아의 중국 관련 의혹,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반격, 규제 강화 가능성. 현재 엔비디아 주가 187달러, 애널리스트 목표가 평균은 253달러예요. 35%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목표가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회사와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AI 시대는 오고 있고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경쟁은 계속될 거고 시장은 변할 거예요. 현명한 투자자는 변화를 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솔직히 정보량이 많았죠. 엔비디아 그룹 인수부터 맥세븐 분열, 2026년 전망, 중국 리스크까지 혼자 다 소화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속전속보TV 텔레그램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매일 시장 뉴스를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복잡한 분석을 쉽게 풀어서 공유해요. 엔비디아 같은 핵심 종목 업데이트도 바로바로 올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하세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무료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세요. 자,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엔비디아 그룹 인수는 추론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둘째, 맥세븐이 분열되고 있어요. AI 마진 전환 능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셋째, 2026년에는 비둘기파 연준, 인수합병 활성화 산업재와 금융 서비스 섹터에 주목하세요. 넷째, 네트워크 인프라가 숨겨진 투자 기회일 수 있어요. 맵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회사들요. 다섯째, 중국 리스크는 계속 주시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속전속보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